저는 지금 앉아 있다가 하도 뭐 이렇게 막 목소리가 크길래 그래서 좀 되게 고민했어요. 내가 들어가서 말려야 되나? 굉장히 고민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렇게 잠깐 이렇게 보니까 소리가 이쪽 소리가 아니라 밖에 난 것 같아갖고 가보니까 앞에 여기 저기에서 택배 물건 때문에 무슨 다툼이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왜냐면 학원마다 이렇게 서로 더 개성이 다르신 분이 와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서로 의견 충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옛날에 어디 목포 쪽에서는 제가 한 5년 전인가 한번 목포에 가서 강의한 적이 있는데 거기 그 8월 달 되니까 이게 에어컨 있죠? 에어컨 춥다 꺼라 덥다 켜라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나갖고 막 그냥 어떤 한 50대 후반 되는 분하고 그 등치도 크신 분하고 40대 초반 되는 그 애기 엄마하고 서로 붙어갖고 막 그냥 갑자기 난리가 났는데 더 이상 저기는 괜히 표현하기가 뭐한데 비교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여러분 옛날에 해운대 같은 데 보게 되면 그 외국인 연날리기 그런 거 해요. 그럼 거기도 막 그 중계까지 합니다. 그 그 아나운서 중계 가는데 뭐라 얘기하냐면 그렇게 해설 이렇게 합니다. 2년이 떴습니다. 전년도 떴네요. 쌍년이네요. 막 내 입에서 욕하기가 뭐하니까 난리가 나왔고 하여튼 우리가 기준을 딱 정할 때 무조건 여름에는 더우면 뭐 하는 게 기준이에요. 에어컨 트는 게 기준이에요. 그 본인이 뭐예요? 본인이 만약에 춥다 그러면 뭐 하면 돼요? 캐비넷에 저거 이렇게 가디건 같은 거 이런 거 있죠? 그 본인이 갖고 있어야 돼. 제 바람은 뭐냐면 시커먼 파카는 웬만하면 안 입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노숙자 같아갖고 여름에 8월 달에 막 파카 두꺼운 거 입고 있으면 보기도 좀 저기 하니까 하여튼 가디건은 꼭 하나씩 놔두고 다니셔야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걸 사람이 자기 저기는 왜냐면 저도 되게 추위를 잘 타갖고요. 그 다음에 또 공부한다고 괜히 고시 공부한다고 안 좋은 머리 갖고 앉아서 공부하느라고 머리가 터져버려갖고 몸도 완전히 망가져갖고 춥습니다. 저는 8월 달에 있죠. 장마 지고 그러면 6월, 7월부터 장마 지면 옥돌 매트에 불 켜고 자야 됩니다. 그래서 몸이 저게갖고 잠을 제대로 못 자요. 제 말은 뭐예요? 열이 뻗쳐갖고 지금도 문 열고 자려고 그래갖고 제가 지금 조용한 이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이별이 될 것 같아요, 지금. 하여튼 기준은 더우면 뭐 하는 게 온풍기 틀어야 되고 추우면 뭐 하는 게 에어컨 키는 게 뭐예요? 그 기준입니다. 그래서 안 되신 분은 하여튼 만약에 좀 3, 4월 달에 지금 한절기 때 굉장히 또 저기 추워요. 근데 추운데 이제 불 끄고 그럴 텐데 본인이 만약에 저게 안 되면 또 빨간 내복 같은 거 꼭 입으시고 본인이 알아서 몸 관리 하셔야지. 큰일 납니다 지금. 괜히 내가 이 정도 갖고 버티겠다 그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지금 몸 상태가 이게 지금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부지런히 이거 드시고 왜냐면 이런 것도 뇌에도 활성된다니까 그러면 없어져가는 세포를 또 보완해야 되니까 자주 잘 드셔갖고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적격제 중요하다 그랬죠? 그거 잘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적격제가 중요하니까 잘 보시고 그 다음에 볼 게 뭐냐 하게 되면 자 뭐가 시험 문제 나오냐 여러분 그래서 여기 다음 페이지가 이제 등기를 뭐로 하는 거 이거 당사자 써있죠? 211페이지에 2번 등기인청에 당사자 나오죠? 당사자가 나와요. 1번 뭐라 됐어요? 공동인청이죠? 그래서 우리가 등기법 22조는 등기는 뭐예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다면 당사자 신청 관공속 촉탁에 의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라고 이제 써 있고 23조는 뭐예요? 누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을 때는 권리자 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한다 그랬죠? 그럼 도대체 왜 권리자 의무자라는 단어가 왜 탄생하게 된 것이냐 그런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민법에는 뭐예요? 민법 몇 조에는 민법 186조에 이 186조에 뭐에 관한 부동산에 관한 이 부동산에 관한 뭐예요? 관한 뭐로 인한 법률 행위로 인한 이렇게 법률 뭐라고 행위로 뭐예요? 법률 행위로 인한 뭐는 이 물건에 대한 변동은 이 물건 변동은 뭐라고 등기해야지만이 뭐예요? 등기하여야 뭐가 있다는 게 등기하여야 효력이 있다라고 이렇게 정해놨다 그런 얘기.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부동산에 대해서 누가 갑이라고 하는 사람과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두 사람이 뭐에 대해서 이 부동산은 이 집에 대해서 그 다음에 법률행위 한다는 게 법률행위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이죠. 둘 이상의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하게 요건하는 뭐예요? 법률 요건으로서 의사표시 내용 있죠? 의사표시 내용이 뭐냐니까 을이 갑한테 집을 팔겠니? 갑이 집을 팔겠다. 청약과 승낙이죠. 의사표시가 몇 개 이거? 2개죠? 그게 이제 계약이에요. 의사표시가 하나는 대표적인 게 뭐예요? 유언에 한 증여 있죠? 그게 의사표시가 하나예요.
자, 의사표시가 두 개 이상인 건 합동행위인데. 그래서 이렇게 부동산에 관해서 매매라는 법률행위 대표적인 게 뭐라고 이거? 매매라는 법률행위 하게 되면 의사표시 내용에 따라서 사겠다 팔겠다 의사표시 내용에 따라 뭐가 생긴다는 거예요. 물건의 변동이 생긴다. 그래서 물건의 변동은 자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도 물건 변동이에요. 왜? 득실 변경이니까. 소유권을 뭐하는 것도 소멸하는 것도 물건 변동이다.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이거 등기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대한민국에서는 뭐예요?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국민 중에서 만약에 을이라고 하는 국민아 네가 뭐예요? 집 없이 그냥 무인도에서 혼자 살던가 그러면 민법하고 접촉할 일이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네가 굳이 뭐예요? 집을 사고 싶어서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라는 법률행위에서 뭐 하고 싶으면 물건 소유권을 뭐예요? 취득 뭐예요? 취득 물건 변동하고 싶으면 뭐 하라는 게 등기해라. 너는 뭘 해야지만이 등기를 해야지만이 이 소유권이란 무엇을 권리를 뭐 한다는 게 이거 취득한다. 그래서 민법에 의해서 무슨 단어가 만들어진 거예요 지금 등기 권리자란 말이 만들어졌다. 그럼 갑이라고 하는 집을 갖고 있는 뭐예요? 대한민국 국민아 네가 만약에 뭐예요? 물건 변동 자 실 변경 실 소멸시키고 싶으면 말로 뭐예요? 나 필요 없다 등기가 필요 없다 산에 올라가서 소리 질러 아무 소용 없다니까. 뭐 해줘야 된다? 등기를 해야지만이 네 소유권을 상실한다. 물건의 변동이 생긴다. 그래서 너는 무슨 의무가 있다는 게 이거 등기해줄 의무가 있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갑을 뭐라 한다? 등기 의무자로 한다. 그럼 우리가 민법을 다른 말로 뭐라고 실체법이라고 얘기한다. 무슨 법이라고? 실체법이라고 한다. 민법이 실체법이라 하는데 이렇게 실체법이라고 하는 것은 자 국민한테 뭘 준다는 게요. 권리와 의무를 주는 법이다. 국민한테 뭘 주는 법이다? 권리와 의무를 주는 법이다. 그런 얘기.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민법에 자 담보물권 담보가등기 있죠? 담보가등기 그런 거 이제 공부하세요. 그러면 이제 지문에 시험 문제 어떤 지문에 이런 지문이 나와요. 뭐라고? 담보가등기는 뭐예요? 비록 가등기지만 자 뭐처럼 실체법 저당권처럼 무슨 효력이 있다? 실체법적 효력이 있다. 자 그러면 실체법적 효력이 있다라고 이런 지문이 있다. 없다 그러면 틀리고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실체법이라고 하는 단어는 국민한테 뭘 주는 거니까 권리를 주는 거니까 이 담보가등기는 비록 가등기지만 경매신청권 우선 면제권 있죠? 그런 권리가 주어진다. 그런 개념이에요. 이해했죠? 무슨 말인지? 처음 공부하신 분은 지금 이걸 딱 듣고 나서 이해가 됐으면 그건 천재예요. 천재니까 만약에 뭐야 이걸 듣고 딱 이해가 딱 됐다 처음 오신 분이 그럼 오늘 집에 가기 전에 꼭 여기 의원이 있죠? 병원에 한번 내과 꼭 내과 한번 들려갖고 피검사 한번 해야 돼. 호르몬 계통에 문제가 생겼는지 한번 봐주셔야 돼요. 말도 안 되는 이거 어떻게 한번 듣고 다 이해가 돼. 하여튼 그래서 지금 보자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의무자 권리자라는 단어는 어디서 파생된 것이다. 이게 민법 186조에 뭐라고 하니까 등기하라고 하니까 그게 파생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항상 민법에서는 뭐예요? 파는 사람 매도인 사는 사람 매수자 매도인 매수자라고 얘기하지만 이 등기법에서는 뭐라고 얘기하자? 의무자 권리자라고 이렇게 얘기하자. 이제 그러네. 이해됐죠 이제? 그래요. 이렇게 이제 이해시켰으니까 이해했으면 이제 그다음에 뭐 하는 거 이제 암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다음에 내용을 암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시험 문제 최근에 들어서 자 언제 하고 작년 30일에 하고 30회 하고 절차법적인 등기 의무자 권리자 그런 개념이 시험 문제 이제 갑자기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이제 옛날에는 안 나오다가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한번 내용은 이해를 해줘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말 그대로 뭐예요? 실체법이라고 하는 것은 등기해달라고 요구하니까 자 등기를 뭐 하는 거예요? 이거 신청하는 경우다. 신청하는 경우. 근데 이제 절차법은 등기법은 등기부에 뭐 하는 거 이거 기록하는 거죠? 등기부에 뭐 하는 거 이거 기록하는 경우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그럼 당연히 어디에다 이 등기부에다가 이렇게 1번 무슨 등기 1번 소유권 보존 등기 갑이라고 이렇게 기록하죠. 그럼 2번 등기부에 이렇게 기록하죠. 그럼 이렇게 등기부에 기록함으로써 권리를 뭐하는 사람? 취득하는 사람. 이 사람이 등기법이 무슨 법이니까? 등기법이 절차법이니까 왜? 등기를 만드는 절차. 부동산 등기를 만드는 절차법이다. 절차법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절차법이니까 등기부에 기록됨으로써 이렇게 권리를 취득하는 사람. 이 사람이 등기 절차법상 뭐라고? 권리자고. 자, 팔면서 권리가 상실되는 사람 있죠? 이 사람이 뭐라고? 절차법적 의무자다. 그러면 누가하고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을이라는 사람하고 매매계약을 만약에 체결했다. 그러면 자 매매계약 체결하면 등기청구권이 발생하니까 을은 갑한테 등기를 요구하죠. 등기를 해달라고 요구를 할 거 아니에요.
그 당연히 등기를 신청하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을 우리가 뭐예요? 실체법적, 민법이 실체법이니까 이렇게 뭐예요? 실체법적 뭐라고? 등기 권리자다. 그런 실체법적 등기 권리자하고 절차법적 등기 권리자가 이렇게 뭐 하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원칙이 있고 일치하는 게 이게 기본 원칙이다. 그러니까. 근데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자 210 몇 페이지에 212페이지 절차법자의 의무자 권리자 실체법자 의무자 권리자 써갖고 거기 213페이지 위에 반가로서 한 번 있죠? 뭐라고 써있어요? 양자와의 관계 이렇게 써놨죠? 양자와의 관계. 그래서 그렇게 써있어요. 절차법상의 의무자 등기 의무자 권리자 의무자와 실체법상의 권리자 의무자는 대부분이 서로 뭐하지만 일치하지만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써있죠? 그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 게 뭐냐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갑과 을이 매매계약을 맺으면 매매계약을 맺었죠? 그 매매계약을 맺으면 일단 기본적으로 을은 갑한테 뭐 해달라고 등기해달라고 뭐예요? 등기 뭐가 생긴다는 이게 청구권이 발생한다 그 얘기죠? 근데 자 만약에 세상에 가면서 집값이 바로 빠른 속도로 오르다 보니까 이 을이라는 사람이 투자자 모아서 장기는 중간에서 세금을 포탈할 목적으로 자 이 병한테 팔라고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갑이 을한테 파는데 얘가 등기를 안 해가요. 투자자가 안 나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갑이었어. 집 샀는데 갑자기 등기를 안 해가네 얘가. 그럼 뭐 졸제 뭐가 될 수 있어요? 일가고 이탁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 얘기 지금 불안하지. 그래서 불안하고 얘가 언제 가나 기다릴 수는 없지. 그래서 우리가 이 갑이라는 사람이 소송을 해서 대법원 판례가 나오는 게 뭐가 있어요? 등기 인수청권이라고 하는 게 나오게 됐다. 인수청권. 그럼 등기 인수청권이라는 건 뭐 해가라는 얘기니까 등기해가라 그 얘기죠? 그래요. 갑이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등기 청구권은 을이 채권자고 갑이 채무자예요. 자, 등기 인수청권은 얘가 요구하니까 뭐예요? 얘가 채권자예요. 특정한 사람한테 해가라고 요구하니까 얘가 채권자라고. 얘가 채무자겠죠? 자, 우리가 이 사람을 소송에서 승소하면 뭐라고 표현해요? 승소한 등기 의무자라고 얘기하고 다른 말로 뭐예요? 얘가 채권자니까 채권자 뭐라고? 채권자 이 대위라고 민법 몇 조예요? 404조 이렇게 정해져 있다. 그럼 채권자 대위에 뭐라고 써있냐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권리 행사를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대위로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법이 규정돼 있다. 그러면 자, 이 사례에서 뭐예요? 채권자는 누구예요? 이 사례에서 갑이죠? 채권자가 누구라고? 갑이다. 갑이다. 자, 채권자가 누구라고? 갑. 채무자가 누구예요? 을이죠. 그 채무자 을이 권리 행사를 무슨 권리 행사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전 등기를 안 하고 있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등기 신청을 안 하고 있다. 누가 갑이 을을 대해서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얘가 직접 한 게 아니라 이 갑이 해주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써요 여기다 채권자 대위 그래서 누구라고 갑이라고 쓴다. 그죠? 그러면 이 민법 404조는 민법은 무슨 법이니까? 실체법이니까. 민법이 실체법이잖아. 등기법은 절차법이라 그랬죠? 그거는 여러분 표정을 조금 밝게 하시고 그건 어려운 게 아니잖아. 아니 민법은 실체법이라 그러는데 왜 실체법이냐 그러면 국민한테 권리와 의무를 주니까 자 그게 실체법이에요. 그러니까 민법은 실체 다른 말로 민법은 뭐라고? 실체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당연히 실체법이니까 얘는 뭐라고? 얘는 실체법적인 뭐예요? 실체법적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거? 등기 권리자가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얘는 등기부상에 명의가 올라갔죠? 본인이 등기하러 가서 올라간 거예요. 자, 갑이 알아서 해준 거지 지금. 갑이 대신해 준 거죠? 그래 본인은 가만히 있는데 갑이 대신해 줘갖고 절차법상의 권리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내용을 보게다 보면 이렇게 일치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뭐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더 말을 쉽게 하면 등기를 신청하는 사람하고 기록하는 사람이 같은데 일반적으로 같은데 신청하는 사람하고 기록하는 사람이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다를 수도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 절차법상 실체법자 하게 되면 만약에 뭐예요? 대의로 신청한다. 대의로 신청한다. 대의라고 하는 단어가 대의로 대신해 준다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건 절차법상 권리자가 아니에요. 그 사람 뭐예요? 민법이니까 실체법상의 권리자다. 그러니까 만약에 시험 문제 나와서 갑을병 나오는데 누구를 대신해서 대의로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건 뭐란 얘기니까 그 실체법상 대신해 준 사람은 누구란 얘기니까 실체법적인 권리자다 얘기예요. 등기부에 항상 뭐 하는 사람이 기록되는 사람이 뭐예요? 이 사람이 절차법상의 권리자가 되는 거예요. 좀 몇 번 들으면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외우는 거야. 뭐라고? 대위 있다. 대위 나오면 뭐라고?
실체법상의 권리자다. 자, 대의가 뭐라고? 민법이니까. 실체법, 그러니까 절차법상 권리자면 그거 틀린 말이야. 대의 나오면 뭐라고? 민법이니까 뭐라고? 실체법이라고, 실체법이. 그렇게 이제 나중에 문제 보면서 그런 식으로 자, 이해해 두시면 돼요. 이제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한 거죠, 지금 이게? 그래서 그러면 자, 만약에 여러분 대리 배웠죠? 대리 배웠죠? 대리. 그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만약에 3월 달에 새로운 동료가 왔어요. 이 새로운 동료가 갑자기 대리하고 대위 배우는데 헷갈리잖아. 처음부터 배우니까.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한테 물으면 언니 대리가 뭐고 대리하고 어떻게 차이나 물어보죠. 그 언니 대답합니다. 시험에 나와요.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여기 그러면 여기 등기법에서 말하는 대리하고 자, 이 등기법에서 말하는 대리하고 이 대위의 차이점이 뭐냐? 대리하고 대위 차이점이 뭐냐? 한번 봐보자. 그죠? 그러면 대리라고 하는 것은 등기를 뭐 할 때 신청할 때 본인 이름으로 신청을 해요. 누구 이름으로 신청한다고? 본인 이름으로 신청하고 자, 등기부상에 기록할 때 본인 이름으로 기록을 해요. 단지 이 대리라고 하는 사람은 뭐만 하는 사람이에요? 돈 받고 뭐예요? 자기 이익만 취하는 사람이에요. 본인 이름으로 신청하고 본인 이름으로 기록이 되는 거야. 그럼 대위는 뭐예요? 대위는 이 사람은 급한 사람이야. 왜냐면 잘못하면 일가구 이주택 문제 되면 세금 문제 생기고 복잡하죠? 그래요. 똥줄이 타는 사람이다니까요. 그래서 누가 해줘야 돼요? 대의자 이름으로 본인 이름으로 기록이 되는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 대의자 이름으로 신청을 해요. 신청을 누가 한다고? 대의자 이름으로 신청하고 본인 이름으로 기록을 한다. 그런 얘기. 자, 그러면 처음 오신 분은 일단 뭐예요? 정확한 모르지만 뭔가 차이가 있다는 건 느껴지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일단 뭐가 좀 차이가 있다는 게 그게 중요한 거니까 이해는 좀 해주자. 그래도 명색이 그래도 횟수를 2년 봐였는데 대리하고 대의하고는 뭐예요?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는 해줘야지. 다른 건 알잖아요, 여튼 간에. 근데 왜 다른지는 모르는데 다른 건 이해됐죠? 그게 중요합니다. 자, 이제 차차 또 하자. 자, 그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거기 212페이지에 거기 절차법상의 의무자 권리자 그래서 구분 의무자 권리자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뒤에 요즘은 2자간 문제는 안 나와요. 3자간 문제 나오는데 이 3자간 문제가 나중에 가등기한 본등기하면 자, 가등기권자 있죠? 가등기한 본등기 하게 되면 누가 아저씨가 계속 의무자니까 나중에 다시 볼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지금 자, 3자간 문제는 안 나오기 때문에 뒤에 이제 뭐예요? 자, 말소등기나 이런 저당권 등기 할 때 나중에 볼 거예요. 하나 만약에 뭐예요? 맛배기를 하나 보여드리면 이런 거예요. 이제 옛날에는 2자간 문제 나오면 이런 거예요. 자, 만약에 갑하고라고 잊었는 게 하면 얘가 권리자고 얘가 의무자죠? 그죠? 그럼 반대로 말소등기 하면 얘가 의무자고 얘가 권리자죠? 환매등기 하게 되면 당연히 뭐예요? 반대로 누가 원매도자가 이제 권리자가 되잖아. 근데 요즘은 이제 3자간 문제가 이런 거예요. 3자간 문제가 1번에서 뭐가 소유권 못 얻는 게 갑이죠? 자, 그 다음에 19의 1번에서 무슨 등기로? 민법에도 배울 거예요, 이거. 저당권 등기 하죠? 근데 만약에 뭐예요?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권을 만약에 넘겼을 때 2번 잊었는 게 병이죠? 그럼 채무변제로 저당권 말소 등기 할 때 누가 권리자냐? 이게 3자간 문제가 나온다고. 2자간 문제는 안 나와요, 이제. 그 3자간 문제가 나오게 되면 이 채무변제를 저당권 말소할 때 누가 권리자냐 물어보게 되면 자, 보세요. 병이 갑한테 돈이 없으니까 이걸 안고 사겠다. 안고 사죠? 얘가 갚으니까 자, 얘가 권리자가 되죠? 그 병이 뭐예요? 갑한테 돈 다 주고 사면 얘가 말소시키겠죠? 얘가 권리되죠? 그러니까 채무변제를 위해서 누가 돈을 갚았다. 그러면 시험 문제는 안 되지. 왜? 돈 갚은 사람이 뭐예요? 권리자가 되니까 그렇게 안 되지. 그냥 단순하게 뭐라고? 갑과 우리 저당권 계획을 맺고 소유권이 이전됐다. 채무변제로 저당권을 말소할 때 누가 권리자냐 물어보게 되면 현 소유권자도 권리자가 될 수도 있고 누구도 전 소유권자가 권리자 될 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해야 된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만약 현재 소유권자만 권리자다. 그러면 그건 틀린 말이겠죠? 그런 얘기니까 그건 이제 차차 세 가지만 할 거예요. 세 가지만. 자, 213페이지 중요한 게 단독 신청이 중요해요. 그 별표입니다. 단독 신청. 그 단독 신청이 중요한데 왜 우리가 등기를 뭐예요? 시험 문제 나올 때 다음 중 단독 신청이 아닌 거 물어보게 되면 공동 신청하고 그다음에 뭐예요? 그다음에 직권을 찾으면 돼요. 촉탁 등기보다 시험 문제 답으로 등장하는 게 공동과 단독이니까. 그러면 자, 만약에 이렇게 단독 신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누구하고 의무자 권리자가 뭐예요? 공동으로 하는 걸 기본 원칙으로 해요. 근데 자, 성질상 어쩔 수 없이 단독으로 하는 것은 대표적인 게 뭐예요? 내가 신축 건물 짓고
내가 뭐 하는 거 이거? 내가 보존등기 하면 단독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 아버지 사망하시고 당연히 뭐예요? 자, 상속등기는 단독을 하죠?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렇게 진정성이 확보되면 단독을 하는데 일단 일반적으로 뭐예요? 판결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이 판결이라는 단어는 다음에 여러분 자, 그 다음에 할 때는 자, 두 번째 판 돌릴 때는 이제 이 판결에 대해서 이행 판결이 원칙이고 공유물 분할 판결을 예외를 한다. 세 가지 정도 한번 다시 볼 거예요. 근데 오늘은 자, 그냥 판결 받으면 예컨대 뭐예요? 갑과 을이라는 사람이 매매 계약을 맺었는데 얘가 뭘 안 해주면 등기를 안 해주면 을은 당연히 뭐예요? 갑한테 뭐 해달라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행해달라는 판결 받죠? 그래서 항상 판결은 뭐가 원칙이라고? 이행 판결이 원칙이에요. 이제 하나만이라도 하자. 무슨 판결이 원칙이라고? 이행 판결이 원칙이다. 이행 판결이. 이게 기본 원칙이다. 근데 자, 이행 판결 원칙에는 나머지 뭐예요? 형성 판결이나 확인 판결. 그래서 우리가 민사소송법에서 말하는 판결은 종류가 몇 가지예요? 딱 세 가지입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이행 판결이 있고 그다음에 형성 판결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확인 판결이 있어요. 확인 판결. 그 대표적인 확인 판결이 뭐예요? 여기 어디서 미국에서 뭐예요? 어느 왕 재벌님 누구 돌아가시니까 나도 딸내미라고 와갖고 뭐 DNA 검사하고 안 해갖고 그런 거 하죠. 뭐냐면 친자 확인해서 그죠? 그리고 그 친자 확인해서 소유권 확인 판결 그리고 확인 판결이 있어요. 그 세 가지. 근데 그 중에서 뭐가 이행 판결 원칙을 한다는 게. 근데 성질상 공유물 분할 판결에 해당이 안 되는데 이 공유물 분할 판결 예컨대 만약에 뭐 이렇게 땅을 자 누가하고 가박이 2분의 1이고 을 2분을 갖고 있죠. 그 땅이 두 개로 나눠졌죠. 공유물 분할 판결 받죠. 그 땅이 두 개 생겼으니까 이 새로 생긴 땅을 팔아먹으려면 뭐 해줘야 돼? 보존등기 해야 되겠지. 그죠? 그죠? 이 공유물 분할 판결도 보존등기는 공동이에요, 단독이에요? 단독으로 하지. 혼자 해야 되잖아. 그게 이제 단독 신청이 가능한 거예요. 예외가 뭐라고? 공유물 분할 판결. 자, 공유물 분할 뭐라고? 공유물 분할 판결은 뭐가 가능하다? 단독 신청이 가능하다. 그죠? 그럼 우리가 시험 문제 자, 이 등기법에서는 공유물 분할 판결 나오면 그냥 맨 끝에 있다야. 뭐가 나오면 있다라고? 공유물 분할 판결 나오면 그냥 있다야. 있다야. 제가 다 찾아봤는데 그냥 있다야. 그러면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있다라 그랬죠?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공유물 분할 판결 갖고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할 수 있다 없다? 그냥 있다야. 그냥 무조건. 그냥 생각도 하지 마. 그냥 공유물 분할 판결 나오면 뭐라고? 있다야. 공유물 분할 판결은 등기 안 하고도 권리 변동이 생긴다. 있다 없다? 그냥 있다라고. 그냥 있다야. 그냥 그렇게 외우면 돼요. 그러면 틀릴 리가 없어. 뭐가 나오면 있다라고? 공유물 분할 판결 나오면 그냥 있다. 그래요. 그렇게 되면 20살 먹어 합격했어. 작년에 합격해. 20살 먹어 내가 합격했는데 19살 고3 때 와갖고 1차 합격하고 20살 때 이제 합격했어요. 걔는 공중이 뭔지도 몰라. 그래 공중이 뭐냐 그러면 모르는데요. 그 뭐만 하냐니까 공동신청 그분이 몰라. 그냥 징자 들어가면 이전 등기다 그것만 외우는 거야. 걔는 그렇게 머리가 최적화됐어. 걔는 밥만 먹으면 뭐만 하니까 그냥 공부만 하니까 딴 생각을 안 해. 공중이 뭐냐는 시험 문제 나와야 안 나와. 절대 안 나와 그거. 그러니까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게. 걔는 그런 거 신경 쓰지도 않는다는 게. 필요한 것만 외우니까. 자, 공유물 분할 판결하면 뭐라고? 그래 그게 중요해. 그게 중요하다. 자, 단독 신청이 가능하다. 단독 신청이 가능하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얘기는 뭐냐 하게 되면 그래서 이제 판결로 뭘 받은 상속받은 판결로 뭘 받은 상속받은 누구하고 부표하고 등표가 부표와 등표가 가보인 혼수를 멸시시켰다. 아예 뭐야 다른 사람한테 맡겨놓지 신탁해놓지 이제 그런 얘기 신탁해놓지. 자, 그러면 이런 게 다 뭐라고? 이런 게 다 단독 신청입니다. 자, 이게 다 단독 신청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자 뭐예요? 상속 나오죠? 상속. 아버지 사망은 뭐라고? 상속 등기하겠죠? 부표가 뭐냐면 부동산 표시 변경이에요. 무슨 등기라고? 부동산 뭐예요?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예요.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는 표제부에 언제나 주등기로 논에다가 집을 줘서 자 대가 됐죠? 그래 표시를 바뀌는 거예요. 자 누가 부동산을 갖고 있는 소유권자만이 하는 거예요. 단독에. 자 명의자 표시 변경 아까 했어요. 어디 살다가 서울 살다가 창원으로 이사 오죠? 그게 1-1번, 2-1번 명의자의 표시 변경. 뭐라고? 등기 명인의 자 명인의 무슨 등기라고? 표시 변경 등기예요. 누구만이 하는 거야 이거? 명의만이 하는 거예요. 등기 명인만이 단독을 하는 거예요. 가등기는 뭐예요? 가등기는 다음에 보겠지만 공동이 원칙이고 예외가 단독이에요. 보존등기 중요하죠? 이 보존등기는 신청도 단독이고 뭐예요? 자 말소등기 할 때도 단독이에요. 혼동 있죠? 혼동은 뭐예요?
하나의 땅에 자 하나의 땅에 이일 부동산에 한 사람은 뭐예요? 한 사람은 소유권을 갖든 지상권을 갖든 하나의 물건만 갖고 있으면 돼요. 물론 이제 일물일권의 예외로서 하나의 땅에 소유권자가 자기가 갖고 있는 사용수익 처분 중에 사용과 수익 예컨대 뭐 지상권을 이 사람한테 을한테 줄 수 있죠. 그 다음에 어디에 을구에 또 뭐라고 자 귀환가치 처분 저당권을 병한테 줄 수 있죠. 그래서 하나의 땅에 항상 물건을 몇 개만 갖고 있어야 돼요. 하나만 갖고 있어야 돼요. 근데 한 사람이 뭐예요? 한 사람이 모두 되고 소유권도 갖고 있고 만약에 저당권도 만약에 갖고 있으면 이런 걸 우리가 혼동이라 해요. 그럼 저당권을 뭐 하는 게 원칙이고 말소하는 게 원칙이죠. 예외는 이순위권자가 있다면 말소하지 않는 게 뭐예요? 그 판례니까. 일단 그래서 혼동하면 혼동혼단이야. 혼동혼단 단독 신청이다. 그죠? 자 수용 있죠? 수용 단독이에요. 멸실 등기 단독이고. 자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단독 신청을 만약에 이 정도만 머릿속에 암기해 두면 다음 중 단독 신청이 아닌 것 하게 되면 뭘만 고르면 돼요. 공동하고 직권만 고르면 되니까. 자 우리가 이거 암기 방법 몇 번에 이거 써 있어요. 그 암기 방법 그래서 단독 신청 그래서 어디에 자 페이지로 따지면 그 첫 장부터 한 4페이지를 보면 돼. 4페이지. 페이지는 안 써 있지만 4페이지. 4페이지 보시면 자 거기 등기 절차 총론 신청이 나오죠. 이렇게 써 있죠. 자 그 우리가 스탬플 찍어 있는 거 있죠. 스탬플이라고 못 알아듣는 것 같아. 후찌기스 찍혀 있잖아. 후찌기스 찍어져 있는 걸. 아니 근데 나는 요새 젊은 친구들이 이제 그냥 젊은 친구들은 그냥 스탬플이라 할 줄 알았는데 그 친구도 아직도 할머니 모시고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후찌기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람이 다 그렇구나. 아니 왜냐면 여러분 애견마들 그 학원에 오시잖아요. 그 애를 맡기고 오잖아요. 어린을. 그러면 꼭 누구한테 맡기냐면 그 어린이집 가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자기 엄마가 맡았으면 좋겠다고 엄마가 맡기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애들이 엄마가 할머니하고 키우다 보면 그 닮아가는 게 있어요. 닮아가는 게. 희한하게 뭐예요. 무슨 청국장 좋아하고 막 희한하게 할머니가 맨날 그런 거 주니까. 근데 이제 닮아가는 게 뭐가 좀 좋은 점과 나쁜 점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좋은 점이라 해야 되나? 보통 엄마가 키우는 애들은 한 5살 정도 먹어도 애가 수집어 갖고 무슨 어른들이 선물 주면 있죠? 선물 주려면 이렇게 뒤에서 엄마 뒤에 숨어 갖고 쭈삣쭈삣해요. 그래서 엄마가 툭 치면서 고맙다 그래야지 얘기해요. 근데 할머니가 키우는 애들은 한 5살만 되더라도 누가 선물 주잖아요? 그럼 이렇게 얘기해. 뭐 이런 걸 다. 걔가 뭘 하겠어요, 걔가. 그러니까 할머니가 하는 행동을 보고 자라니까 그게 공인중개사에 최적화된 거야. 그 얼마나 그 잘하는 서비스업이 되잖아. 벌써 막 인사도 할 줄 알고 막.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어떤간에 여기 지금 여기 나오죠. 그 부표가 판결로 상속받은 부표 등표 나오죠. 그래 그거 좀 외워달라니까 그거 좀. 이제 그런 게 단독이다. 이제 그런 얘기.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러면 이제 단독이 아니라 공동을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상속 얘기 나왔을 때 뭐라고 유증. 자 상속이 뭐예요? 유증이라는 단어가 나온다든가 아니면 뭐예요? 유증이라는 단어가 아니면 뭐예요? 사인증여 나오죠? 이 사인증여 나오게 되면 자 무슨 자 보이는 이거 증자 보이는 이전 등기는 반드시 뭐로 하는 거 이거 이게 바로 이제 공동이다 이게 공동신청이다 그런 얘기예요. 항상 무슨 자 보이면 증자 보이는 아까 공중이라 했잖아. 공중 증자 보이니까 공증 받아갖고 등기할 때도 이전 등기할 때도 공동을 해야 돼요. 공동신청이다. 자 그러면 유증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의사표시가 하나라 그랬죠? 그래서 만약에 99살 되신 분이 100살을 한 살 앞두시고 뭐예요 노안으로 이제 어디 응급실에 실려왔어요. 그래서 이 어르신이 이제 어디 누워 있어요 지금 응급실에 누워갖고 벽 보고 혼자 이렇게 내가 죽으면 내가 소시적에 혼의 자식이 있다. 자 혼의 자식이 있다. 그 아이가 뭐예요 가슴에 마음에 눈에 아른거리고 가슴에 걸려서 죽기가 쉽지 않다. 그러니까 이때 대치동에 있는 강남 대치동에 있는 뭐예요 부동산 30억짜리 얘한테 줘라. 누가 적고 있어요 지금 이 변호사가 적고 있어요. 변호사가 그 얘기. 이 사람이 죽으면 그 죽은 내용에 이제 뭐예요 유언장 그거 가져가서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지금 그 뭐예요 그 혼외 자식한테 니네 아버지가 있었다 이 아파트 받아라 그죠? 그게 바로 유언이에요. 유언의 현증이에요. 이렇게 유언의 현증이에요. 유증이에요. 그 사인증여는 뭐예요? 사인증여는 그 사람이 마주보고 있죠. 자 누가 이분이 뭐예요? 이분이 자 그 겨울에 뭐예요? 영하 20도 되는데 밖에 나와서 산에 가다가 쓰러졌어요. 그래갖고 이 젊은 친구가 이분 모셔다가 병원에 데리고 가고 살았어요.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합니다. 내가 죽으면 뭐예요? 부동산 하나 주겠다. 그 젊은 친구가 뭐라 얘기해요? 얘하고 대답했죠? 의사표시가 몇 개예요?
두 개요. 그러니까 이 사인증여는 계약이라는 게 계약. 유증은 계약이 아니에요, 이거. 계약 아니에요. 이거 의사표시가 하나라니까. 의사표시가 몇 개야지 계약이야? 두 개야지 계약이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당연히 이렇게 사인증여는 죽으면 주겠다라고 하는 게 사인증여예요. 여하튼 두 개 공통점이 뭐예요? 공동으로 신청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만약에 돈을 벌어서 요즘 무슨 밥 먹다 아침에 보니까 무슨 배달의 배민인가 뭔가 거기 창업자가 한 5천만 원이니까 1조 정도 되는데 5천억을 자기 국가에 우리가 사회에 헌납하겠다 이렇게 나오는데 요새 굉장히 좀 훈훈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돈이 많이 벌었어. 공인중개사 갑자기 공인중개사 땄더니 통일이 됐어. 그럼 여러분 뭐 해야 되냐면 말뚝 깎고 저 두만강부터 먼저 갑니다. 그래서 먼저 찍어놔. 나 내 땅이라고 하여튼간. 그래서 여러분 때에서 잘 살라고 하지 말고 후손이 잘 살게 하면 되잖아요. 여튼간. 그럼 만약에 돈을 벌어갖고 만약에 사회에 환원한다 그랬죠? 환원하고 할 때.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 남한테 돈을 많이 준다면 유증이 좋겠어요? 사인증여를 주는 게 좋겠어요? 이거 생각할 거 없어. 그냥 내가 생각하는 대로. 왜 이건 시험 문제 나오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이 지금 뭐냐면 복골복 있죠? 복골복을 한번 검토해 보려고 하는 거죠. 뭐가 좋을 것 같아? 유증이 좋을 것 같아? 사인증여를 주는 게 좋을 것 같아? 유증이 좋을 것 같죠? 그래요. 어떤 분은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유증 그러니까 사라고 하려다가 갑자기 그런 표정이 지금 나. 왜냐면 이거는 사인증여는 얘가 내가 죽으면 주겠다고 얘기하죠? 이 사람은 내 하고 하죠? 집에 가는 즉시 뭐라고? 이 사람 인형 만들었고 밤새도록 얘가 죽어야지 주니까. 근데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나한테 유언에 한 증여를 준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이거 몰라요. 모르고 있다가 뭐예요? 변호사가 어느 날 와서 이상한 사람이 찾아와서 니네 아버지가 있었다. 네 부동산 줬다. 그럼 모르니까 그건 그러니까 사인증여가 난 거예요. 자, 그렇게 이해해 두시고 그러면 여러분 거기 213페이지에 의의 있고 내용 있죠? 보존등기, 마소등기. 그 상속 있죠? 상속. 여러분 법인의 합병은 사람으로 따지면 뭐하고 같은 거예요, 이거. 사람으로 따지면 상속과 같은 거예요. 상속과 같으니까 법인의 합병, 회사의 합병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뭘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아하, 이건 단독 신청이구나. 이건 뭐예요? 등기 안에도 뭐가 생기는 거구나. 권리 변동이 생긴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하고 뭐는 같다고? 법인의 합병이라는 건 사람으로 따지면 상속과 같으니까 그렇게 이해해두자. 그래서 거기 어디에다가 동그라미 그 뒤에다가 공동으로 하는 거 두 가지만 써놓자. 뭐하고 하나는 유증이고 또 하나는 뭐예요? 사인증여는 이전등기 할 때 공동으로 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거기 판결에 의한 승소한 권리자 의무자가 단독하고 부동산 표시하고 뭐예요? 명의자의 표시 변경 있죠? 그 동그라미 4번에 부동산 내 땅 내가 고치는 것은 소유자만이 명의자만이 뭐 한다는 게 이거 단독입니다. 4번과 5번을 묶어두시고 이렇게 4번과 5번을 이렇게 묶습니다. 4번과 5번을 이렇게 묶어두시고 자 이거는 단독인데 권리변경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권리변경 등기라고 하는 것은 권리변경 등기라 하는 것은 자 권리의 변경이 일어나는 거예요. 권리의 변경이. 그 우리가 물건이 몇 개 있어요? 5개 있죠? 물건 5개가 뭔데? 소유권, 지상권, 그럼 지역권, 그 다음에 전세권, 그 다음에 뭐예요? 저당권. 물론 이제 뭐예요? 물론 이거 외에도 물건이 아닌 채권에 임차권이 있어요. 그 등기 목적이 6개 있어요. 보존, 이전, 그 다음에 뭐예요? 설정. 3개 있죠? 이건 등기부에 명의가 올라가는 거죠? 명의가 올려놓고 나서 보존 등기, 이전 등기, 설정 등기. 저당권 설정 등기, 지상권 설정 등기. 이게 명예가 올라오고 난 다음에 그 밑에 3개는 이제 이 중에서 일부 고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이거? 변경이죠? 전부 지우는데 표지부 전부 지우는 건 몇 시? 갑구일구에 뭐예요? 전부 지우는 건 마소등기 하는 거죠? 마소등기 하는 거예요, 마소등기. 그 다음에 처분 제한 등기, 압류가 처분. 아까 처분 제한 등기 했죠? 소유권은 주등기를 하고 소유권이 아닌 걸 부기 등기를 하고, 그죠? 그러면 소유권의 무슨 등기? 변경 등기. 지상권의 변경 등기, 지역권의 변경 등기, 전세권의 변경 등기, 저당권의 변경, 이게 권리 변경, 이게 권리 변경이다. 그 임차권의 변경 등기도 가능하겠죠? 환매권의 변경 등기 다 가능하겠죠? 근데 소유권의 변경 등기는 잘 안 나와요. 잘 안 나오니까 고민할 건 없고. 시험 문제 주로 등장하는 게 뭐예요? 이 지상권의 존속 기간도 잘 안 나오고 뭐하고 이거 전세권하고 저당권의 이 변경 등기가 주로 잘 나오는데 왜? 전세권은 뭐 할 수 있어요? 전세금의 증가, 감소가 있죠? 왜? 사회성이 있으니까. 특히 이제 그 저당권의 피담부 채권의 증가 감소가 많이 이루어지니까 그런 게 시험 문제 나온다. 그게 권리 변경이에요.
그럼 어디에 이 등기부상에 자 이런 식으로 등기부상에 자 등기부상에 1번에서 누가 소유권을 줬는 게 갑이고 자 그다음에 1번 저당권 설정 등기 채권액이 1억 2천이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1억 2천이다. 자 그다음에 누가 채무자가 누구냐? 채무자가 누구예요? 이거 갑이에요. 갑이 돈 빌려갔어. 자 그다음에 변제기가 언제고? 자 이렇게 변제기가 뭐예요? 변제기가 2021년 자 예컨대 3월 4일이다. 그죠? 권리자가 누구냐? 을이다. 그럼 갑과 을이 만났어요. 갑과 을이 만나서 재계약을 합니다. 뭐라고 재계약을 해요? 갑이란 사람이 돈 많은 채권자 을아. 자 나한테 뭐예요? 3천만 더 빌려줘서 현재는 얼마 이거? 1억 2천이죠? 얼마로 하자는 게 이거? 1억 5천을 하자.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자 을이 뭐예요? 갑한테 3천만 원 더 빌렸으니까 현재 사실관계는 1억 5천인데 등기부의 기재사항 중에 채권액, 채무자 표시, 변제기 이 내용 중에 일부인 뭐만 1억 2천만 불이치한 거죠? 불이치한 걸 고쳐야 되겠지. 그게 변경이에요. 내용 중에 뭐만 고치는 거? 일부만 고치는 거. 그래서 이 아래 뭐예요? 이 아래 1-1번에서 1번 뭐라고? 이 저당권이란 권리에 뭐라고? 변경 등기하는 거예요. 변경 등기. 그래서 이 권리 변경은 다 뭐예요? 소유권의 변경 등기, 지상권 그렇게 다 쓰기 싫으니까 그냥 뭐예요? 뒤에 뭐만 빼갖고 권리만 빼갖고 권리 변경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 이해하시죠? 변경 등기는 등기부에 써있는 부동산 표시 변경은 등기부에 써있는 표제부에 소재를 바꾼다든가 지번을 바꾼다든가 지목이나 면적 일부가 바꿔지는 거죠. 명의자는 뭐예요? 주소지만 바꾸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이 내용의 일부를 고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두 사람이 재계약을 했으니까 두 사람이 하니까 이것만 공동이라는 게 이것만 공동인청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하고 4번과 5번을 이렇게 이게 묶어놓고 그 옆에다가 권리 변경이라 쓰고 그거는 단독이 아니라 뭐라고 공동인청이다 그렇게 이해 두자죠. 자 그다음에 자 거기 그 6번의 신탁등기 단독이라 그랬어요. 나중에 다시 볼 겁니다. 자 그래서 거기 넘겨보시면 판결은 뭐예요? 판결은 거기 그 쌍가리 1번 있죠? 아까 이행 판결 있죠? 이행 판결 동그라미 치고 그 다음에 그 동그라미 이번에 자 그러나 공유물 분할 판결 있죠? 공유물 사회이익 취소 판결은 시험에 안 나오니까 공유물 분할 판결만 보시면 돼요. 공유물 분할 판결은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써놨죠? 그래요. 공유물 분할 판결이 예외다. 오늘은 그 내용만 받으시면 돼요. 자 넘기세요. 자 넘기시면 거기 몇 페이지에 그 216페이지에 자 법인 아닌 사단 등기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 그거 지금 볼 거 없어요. 5번에 대리인 있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자 어디 넘겨보시면 이제 218쪽에 뭐예요? 218페이지에 뭐가 나와요? 제3자에 의한 등기. 그래서 쌍갈 1번 뭐예요? 뭐가 나왔어요 이거? 포괄 승계인의 등기 인청 있죠? 뭐가 나왔다고? 포괄 승계인에 의한 등기 인청이 나왔다. 그거는 조금 앞에다 별표합니다. 그거 꼭 별표 두시고 그건 중요해요. 작년에도 나왔다고 30일에 이렇게 써놨죠? 30일 써놨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거는 공동으로 신청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공동인청이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내용을 한번 이해해보자. 뭐라고 써놨어요 이거? 등기 원인이 발생한 후에 권리자 의무자에 대해서 상속이나 그 밖에 포괄 승계가 있는 경우에 자 만약에 뭐예요? 상속이나 그 밖에 포괄 승계. 상속은 사람이 죽으면 뭐예요? 상속이죠? 포괄 승계라고 하는 것은 법인은 죽는 게 아니니까 법인은 아까 뭐야? 법이나 병은 뭐와 같다 그랬어요? 사람과 같다 그랬으니까 그게 만약에 뭐예요? 포괄 승계라는 게 법이나 병이다. 그런 의미를 이해하시면 돼요. 포괄 승계가 뭐냐? 그렇게 시험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뭐하고 뭐는 상속하고 회사로 따지면 뭐예요? 법이나 병은 같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그럴 경우에 뭐예요? 상속이나 그 밖에 포괄 승계 중에 또 대표적인 게 포괄 유증이라고 하는 거 있어요. 유증은 유증인데 무슨 유증이라고? 포괄 유증이다.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자 신청할 수 있다. 그러면 누가 이제 시험 문제에 등장하는데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 이거 지우기 전에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러면 잘 보세요. 그러면 지금 등기 목적이 갑구의 보전 이전 변경 소멸 처분 제한이죠. 을구에는 뭐예요? 설정 이전 변경 소멸 5가지 있는 거죠. 물건이 몇 개가 있으니까 5가지 있으니까 어디에도 갑구에도 5개의 목적이 있고 을구에도 뭐라고 5개의 목적이 있어요. 왜? 자, 그 갑구에는 보존 등기하는 것이고 을구는 최초라는 게 뭐니까? 설정이니까. 그럼 모든 권리에 대해서 뭐 할 수 있는 거이고? 압류, 가압류, 가처분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컨대 만약에 가압류는 잘 안 나오니까
가처분하고 이게 시험 문제 한 문제예요. 이제 한번 맛을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또 이제 보고 이해하고 또 까먹고 자꾸 반복합니다. 가압류하고 뭐가 있어요? 가처분이 있죠. 그러면 소유권에 대한 가처분만 뭐로 하는 거예요? 주등기를 하는 거예요. 나머지 대 가처분은 다 뭐라고? 다 부기등기예요. 그러면 지상권의 가처분, 지역권의 가처분, 전세권의 가처분, 저당권의 가처분, 임차권의 가처분, 그죠? 네, 권리지권의 가처분. 자, 그러면 환매권에 대해서 가압류 가처분이 돼야 안 돼요? 그냥 된다 그래. 뭐라고? 그냥 되는 거야. 그냥 걸리면 다 된다니까. 어? 자, 그 시험 문제 그 3년 전에 그거나 임차권의 가압류 등기를 할 수 없다. 그게 틀린 답이잖아. 다 가능하다니죠. 뭐든지 걸리면 다 뭐 할 수 있다고? 가압류 가처분이 가능하다. 그런 얘기. 그죠? 그리고 여러분 가등기라고 하는 걸 안 배웠는데 그냥 여러분 이제 혹시 또 이제 복골복이야. 이제 배도 고픈데 12시 이제 배도 고픈데 그게 맞나 안 맞나 이제 여러분 이제 판단해 보는 거야. 그럼 가등기는 권리다 권리가 아니다. 권리예요. 하여튼 여러분 일관성 있게 대답한 거 보니까 합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꼭 시험장에 가서 본인이 생각한 거 아닌 거 찍으면 정 이제 합격할 수 있다는 뭐예요. 그런 제가 자신감이 들어갑니다. 하여튼 이 마산에서 이 창원에서는 절대 뭐 하지 않고 한 사람 나고 없이 다 합격할 거라고 굳게 믿으니까 이제 절대 본인이 오른손잡이면 왼손으로 찍으세요. 남이서 본인이 왼손잡이면 뭐라고 찍고 오른손을 찍어갖고 합격의 영경을 누리자. 가등기도 하나의 권리. 왜? 가등기도 청구권 때문에 하는 거니까 청구권이 채권이잖아. 즉 하나의 권리다니까요. 그럼 가등기에 가압류 등기를 할 수 있다 없다? 생각하지 마. 이때니까. 그래 무조건 뭐예요? 무조건 그냥 다 돼. 그냥 가압류 가처분이 안 되는 게 부동산 일부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다 뭐라고 무슨 권리가 그러니까 내 눈에 권리라고 보이면 다 가압류 가처분이 다 되는 거야. 뭐라고 나온다고? 자, 소유권 이전 청구권의 가등기에 대하여 가처분 등기를 할 수 있다. 그게 맞다. 아니 그 얘기 지금. 그게 그대로 맨날 나오는 게 맨날 그게 나오는데 그거 갖고 고민하면 안 돼요. 모든 권리에 대해서는 다 모을 수 있다고. 가압류 가처분이 다 가능하다. 이 모든 권리를 다 일률적으로 다 외울 거 없고 그냥 그 법에서 나오는 뭐예요. 지문만 그 가만히 보면 그 대표적인 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권리지권, 환매권 있죠. 내 눈에 보이는 것만 이해해 두시면 돼요. 모든 권리는 다 모을 수 있다고. 가압류 가처분이 가능하다. 이게 써인 김에 한번 다시 하는 거예요. 또 할 거예요 이거. 그 얘기는 저에 비해서 한 3,000번 정도 합니다. 몇 번 얘기한다고? 3,000번. 머리도 양심 있지 3,000번 듣는데 그거 기억할 거라고 굳게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방금 얘기한 거 포괄승계내 등기인청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입니다. 그죠?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뭐 했어요? 매매 계약을 이렇게 체결했어요. 자, 그러면 어느 해는 뭐예요? 이 매도인 갑을 죽여요. 어떤 해는 또 시험 문제 나면 이제 매수자를 죽여요. 한 사람만 죽이는 게 아니에요. 얘 죽였다가 또 얘 죽였다가 그래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 시험 문제 나왔을 때 누굴 죽인 거예요, 이거? 얘를 죽인 거예요, 갑을. 그럼 만약에 갑이 뭐 했어요, 이거? 네, 사망하죠? 민법 111조 2항에 뭐라고 규정되어 있냐면 매매라는 법률행위 후에 등기 원인이 이미 존재하고 있고 등기 원인 후에 원인행위 후에 자 갑이나 을이 뭐예요? 사망하거나 행위 능력을 상실했다 하더라도 이 매매라는 법률행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게 유효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얘가 이제 병이 이 갑이 사망하시면 누구 병이라고 하는 자식이 지금 등기부상에 뭐예요? 1번 누가 소유권자인데 갑이라고는 아버지가 지금 소유권자로 돼 있죠? 그 아버지가 사망했으니까 아버지가 매매 계약을 맺고 사망했으니까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예요? 계약 맺었는데 이게 유효하니까 얘가 죽었죠? 죽었으면 누구한테 이제 그 딱 부동산의 진짜 소유권자가 누구니까 병 아니에요. 왜? 상속받으면 민법 법의 규정에 의해서 얘는 등기 안 해도 자동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했으니까 그래서 얘한테 뭐 해달라고? 네가 황망 중에 아버지 사망하시고 자 황망해갖고 뭐예요? 정신을 못 차리고 힘들겠지만 나는 더 바쁜 사람이니까 나한테 뭐 해달라고? 등기해달라고 요구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뭐예요? 상속 등기 안 해도 돼요. 얘가 진짜 소유권자니까. 그럼 등기관은 이 죽은 사람 밑으로 등기 들어올 때 누가 이 병이라는 사람이 가족관계 등록부를 첨부하면 등기관은 고개가 끄덕여져요. 왜? 누가 해주는 거구나. 진짜 소유권자. 아들이 진짜 소유권자가 해주는구나. 그래서 절대 죽은 사람 밑으로는 뭐만 들어온다고? 죽은 사람 밑으로는 뭐예요? 공동신청만 들어와요. 죽은 사람 밑으로는 단독이나 촉탁은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자 따라해보세요. 자 죽은 사자 명의 밑으로는 다시 죽은 사람 밑으로는 공동신청만 들어온다. 이해됐어요? 지금 무슨 말인지? 그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은 의사를 못하니까 공동으로 누가 들어와야 돼? 아들 4명이 해줘야지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독이나 뭐 단독 신청은 못 들어오지. 예컨대 수용이나 이런 건 단독이면 얘 의사를 모르니까 못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이 이해가 된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등기부상에 너무 걱정할 거 없어요. 뭐 대답을 틀려도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대답이 틀리잖아요. 틀리면 제 표정 아까 보셨는지 모르죠. 자, 쳐다보세요. 제 표정 같은 거. 웃고 있잖아. 실망하지 않는다니까. 그 절대 실망하지 않으니까 아무 대답이나 해도 상관없어요 지금. 1번 소유권보전. 자, 그러면 1번 저당권 설정했어요. 갑이 돈을 빌렸다는 얘기죠 우리한테. 근데 얘가 죽었어. 우리라는 사람이 황당하죠. 왜? 돈 갚아야 될 사람이 죽었으니까. 그럼 누가 있어요? 아들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돈 갚으라니까 아들이 뭐라고 해요? 나는 아버지가 한 일은 모릅니다. 그러면 얘는 뭐 해야 돼요? 얘는 경매를 신청해야 되겠지. 자, 그러면 저당권자가 신청한 경매를 우리가 임의경매라고 얘기해요? 강제경매라고 얘기해요? 임의경매예요. 임의경매. 임의경매예요. 임의경매. 틀린 거 아무 상관없어요. 본인이 그 틀리는 거 자꾸만 생각해서 내가 확률이 몇 프로인가 그 계산 10월 달까지 계산해라니까. 그래서 확률이 70% 넘으면 그 손 바꿔서 찍으라니까. 손 바꿔서 찍는다. 자, 그 임의경매예요. 그러면 그럼 다음 질문입니다. 다음 질문. 그러면 법원에서 임의경매를 만약에 뭐예요? 임의경매 등기부에 기재되는데 과연 뭐예요? 과연 갑구의 임의경매를 쓸 것인가? 요 저당권 등기 아래 임의경매를 쓸 것인가? 이제 그게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 임의경매는 갑구에 써요? 을구에 써요? 그 갑구가 맞아요. 그래서 그 만약에 또 나중에 기억 안 날지 모르니까 우리 태진하는 사람의 노래 중에 뭐가 있냐면 옥경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어요. 그 옥자를 갑자로 바꿔서 뭐예요? 갑경이 그렇게 기억합니다. 갑경이 다리가 좀 이쪽에 아파서 기울어지는 거예요 지금. 진짜. 그래서 갑경이가 뭔데? 갑구의 경매를 써라는 게 갑구의 경매, 갑구의 경매. 우리 을구에도 경매 쓰는데 우리 시험 문제 공인중개사 시험에는 항상 경매는 어디에 들어온다고? 갑구에 들어온다면 그렇게 시험 문제 나와요. 그러니까 항상 뭐라고 기억하자고? 갑경이 지나가다 갑자기 옥경이 노래 나오면 나는 뭐하고 있어? 앉아서 갔었어 이렇게. 갑경이 이렇게 외우라니. 근데 갑경이를 외우는데 뭘 외운지를 몰라. 뭘 외운 건지. 갑경이가 뭐라고? 경매는 갑구. 이렇게 이제 갑구에 쓴다니 갑구에. 그러면 이제 법원에서 이제 촉탁이 들어올 거 아니야. 유의경매 여기다 쓰라고. 자, 이제 질문입니다. 그러면 과연 법원에 촉탁서가 왔는데 임의경매 촉탁서가 왔어요. 그럼 과연 등기관이 그 임의경매 촉탁을 받아서 기재를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그 촉탁서를 각하할 것인가?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생각에 각하해야 돼요? 기록해야 돼요? 임의경매를. 지금 뭘 물어보는지는 뭐예요? 까먹은 거죠 지금. 그럼 여기 이 사람이 죽었다 그랬잖아. 죽었으면 죽은 사람 밑으로 뭐만 들어온다 그랬어요? 공동만 들어온다 그랬잖아. 공동만 들어오는데 촉탁서 왔다고 받아들여? 말도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항상 죽은 사람 밑으로 뭐만 들어온다고? 공동이청만 들어와. 단독이나 촉탁 들어오면 안 받아. 각하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의리라는 사람이 황당할 거 아니야. 그럼 얘는 채권자니까 얘가 죽었으면 얘를 뭐예요? 채무자가 병이니까 상속이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피상속인에 뭐예요? 재산상 신분상의 지위를 누가 승계받는 거 이거? 자식이 승계받으니까 병이 승계받으니까 여기다 2번 무슨 등기를 원인을 상속해서 누구 이름으로 병으로 상속 등기를 얘가 안 해주니까 뭐 하는 거 이거? 채권자니까 채권자 뭐 하는 거 이거? 대의 신청을 해서 누가 을이라는 사람이 등기해 이렇게 해놔야지만이 여기 뭐가 들어올 수 있어요? 이미 경매라고 하는 게 들어올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 무슨 말 이해하시죠? 이거 시험에 나왔을 것 같아요? 안 나왔을 것 같아요? 그래 나오니까 해주지 내가 안 나온 걸 뭘 해주겠어. 이거 지문에 나왔으니까 얘기해 주는 거지. 이해하셔야 돼 이거 무슨 말인지. 그래서 항상 그리고 공인중개사 등기부는 볼 줄 알아야지. 그리고 내용이 그렇게 됐구나. 이래서 이게 상속 등기가 이루어져서 상속 밑으로 임의경매가 들어왔구나. 이런 걸 눈치를 채야지. 공인중개사가 그런 것도 모르고 뭐예요? 물어보는데 뭐예요? 시험에 안 나와요. 무슨 집사라는 사람이 무슨 시험에 안 나와요? 무슨 상관이 있어요 지금? 이해했죠 지금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이 병이라는 사람은 상속 등기 안 해도 돼. 그냥 뭐예요? 가족관계 등록부라는 자식이라는 걸 증명하니까 누가 앞으로 해주는 거야 지금. 이렇게 을 앞으로 원인을 모로 해서 매매를 원인으로 등기해준다. 이걸 우리가 뭐예요? 포괄승계인의 등기인청이고 항상 뭐로 하라고? 공동인청이다. 이렇게 받으시면 돼요. 그럼 반대로 누가 죽었어요? 을이 사망하죠? 을이 만약에 사망하면 자식이 정이죠? 그러면 죽은 사람 이름으로 등기하면 안 돼. 누구 이름으로? 살아있는 이름으로 누가 하고? 갑하고 정하고 등기한다. 이게 포괄승계인의 등기인청이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중요한 단어는 뭐예요? 단독이란 얘기예요? 공동이란 얘기예요? 공동으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 219페이지 그 반가래 2번 신청 절차 있죠? 그 1번 신청인 그 기억에 공동이 써 있죠? 공동.
동그라미 치세요. 공동인청이다. 이게 공동인청이다. 그래서 그런 걸 뭐 중간재 같은 게 효용이라고 표현하는데 왜? 당연히 뭐 누가 빠졌으니까 죽은 사람이 빠졌죠. 이 죽은 사람 빠졌죠? 빠지니까 그런 얘기인데 뭐 그건 이 제3자의 뭐예요? 제3자의 민법에서 중요한 얘기지. 제3자 등기법에서 중요한 얘기는 아니에요. 등기법에서는 무슨 단어가 보이면 포괄승계인의 등기인청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항상 뭐라고? 공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대의인청은 중요하지 않아요. 대의함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조금 쉬었다가 이제 그 신청 방법 보겠습니다. 자, 쉬었다 하겠습니다.